바퀴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아, 안녕하세요. 차트의 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어, 감사 이벤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빠밤. 자, 명상. 그게 FX 마진거래랑 무슨 관계? 란 제목이죠. 자, 무슨 관계인지는 이번 영상 말고도 명상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 시리즈로 시작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게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FX 마진거래 뿐만 아니라 뭐 해외선물, 그쵸? 주식 이런 매매 말고도 제가 보니까 다른 거에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어, 생활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명상이 일단 한자로는 이렇게 되네요. 이건 뭐 저도 사실은 이제 한자 처음 찾아봤어요. 근데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생각할 상이고, 이거는 어둘 명자더라고요. 어둡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얘도 어두운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 뭐죠, 이거?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목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무식합니다. 틀렸어도 이해해 주시고, 눈을 감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눈을 감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지죠.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 쓰여지고. 자, 그래서 명상의 개념이 개념이 뭐냐면 이건 이제 나무 위키 인터넷을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한자에서 풀이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그 생각 또는 생각상을 잠재운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온 내용이에요.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명상을 통해 여기 가려졌네. 잠깐만요.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니 그렇지 않으면 무지할 것이다. 어떤 뭐 지혜, 깨달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너를 앞으로 이끌고 무엇이 뒷덜미를 잡는지 분명히 알지어다. 어, 석가모니가,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냐면 이 명상은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어떤 이런 스님들, 구도자들이 어떤 지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명상이 지금은 어떠냐면 그 누구죠? 애플 만드는 회사, 어, 애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 구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죠. 거기서도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서양에서도 충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대기업 몇몇 대기업 몇몇 군데에서는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명상을 어,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종교하고 상관없이 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명상의 종류에는 뭐 이제 불교 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사마타 명상, 그 다음에 위파사나 명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부도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명상 종류에는 또 어떻게 이제
분류, 나누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지긴 하는데, 통찰 명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서 통찰, 내 자신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통찰 명상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게 있죠. 집중 명상,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대상, 뭐 주제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집중 명상 같은 경우는 뭐 방에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 촛불을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대상을 계속 집중을 해서 쳐다보거나, 아니면 대단한 명상가 분들은 이제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정을 짓는 게 아니죠. 한정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한계까지 허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화두를 딱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명상을 이제 사유화한다 또는 뭐 관조한다 뭐 이런 말로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게 동의어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명상을 되게 무겁게 뭐 통찰 명상 한다, 집중 명상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종류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호흡 명상이에요. 결국에는 뭐 윗바사나 뭐 명상, 그 다음에 뭐 사마타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명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죠. 보르시나무 밑에서. 근데 이 호흡 명상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들숨,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을, 우리가 이제 호흡을 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코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입으로도 하는 것도 상관없긴 하지만 일단 코로 호흡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명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명상을 하셨던 뭐 중수분들, 뭐 고수분들 계시면 이거는 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분명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좋더라 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나름의 어떤 이제 그 안내자 역할, 가이드 역할만 좀 해드릴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호흡 명상도 좋고, 뭐 사실은 호흡 대신에 사실은 심장이 뛰는 명상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심장을 뛰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10,0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뭐 호흡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일단 이 2명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이 빨리 뛰네 느리게 뛰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명상을 하는 방법 중에 지금처럼 관찰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건데, 심장은 관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을 이제 주로 많이 하시죠. 호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고요. 뭐 또 제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다음 걷기 명상 있죠.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은 제가 일전에 그 전업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뭐 이 영상에서 뭐 산책을 했더니 산책을 함으로 해서 그 꼬였던 매매에 대해서 내가 왜 실수를 하게 됐는지 또는 산책을 통해서 뭐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해답을 얻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걷기 명상도 중요하죠. 걷기 명상은 평상시의 걸음보다는 좀 천천히 걷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보자일 때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뭐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신발을 신고 걷죠. 그러면 이제 운동화를 신었느냐 또는 구두를 신었느냐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어떤 이렇게 발에 전달이 되는 감촉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그러면 어디에 딱 각 잡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명상도 있지만 이렇게 활동적인 명상도 있다라는 거죠. 걷기 명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뭐 가을 같으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면 판단하지 않고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걷기 명상만 있느냐?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설거지 명상. 아니, 설거지가 명상이 돼? 됩니다. 이런 어떤 활동적인 이렇게 호흡 명상 앉아서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호흡 명상은 숨은 항상 쉬는 거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숨을 쉬고 설거지 하면서도 숨을 쉬죠. 그럼 얼마든지 명상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설거지 명상도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설거지 할 때 따뜻한 물을 좀 틀어놓고 하시죠. 그쵸? 그러면 이 설거지에 온전하게 뭘 하시는 거냐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거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내가 지금 왼손에는 뭐 밥그릇이 있고 오른손에는 스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퐁퐁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세제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설거지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스펀지하고 그릇하고 내 손에 닿는 느낌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거지 하면서 참 밥 더럽게 먹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 중에 명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명상 자체를 되게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집중하고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이 설거지 하는 동안에 만약 집중을 한다면 설거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아직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 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뭔가에 집중해서 온전하게 설거지만 하는 거죠. 이런 설거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 이 명상 자체가 뭔가 얻으려고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명상 개념 자체가 눈을 감고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거지 명상 같은 경우는 뭐 눈을 감을 이유는 없지만 이제 눈을 감는 이유가 있겠죠. 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일단 눈을 뜨게 되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이 설거지 명상을 하게 되면 설거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좀 더 좁아지죠. 그래서 명상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청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행위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겠죠. 뭐 중요한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수면 명상. 수면 명상이 또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면 자는 거잖아요. 자기 직전에 몸이 가장 잘 이완이 되죠. 이완.
그러니까 수축돼서 긴장돼서 수축되고 있는 것보다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쫙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가 아주 편한 거죠. 그랬을 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제가 이제 분류를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제가 이제 모르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뿐만 아니라 수험생 공부를 하는 뭐 학생이 있다든지 공부하기 전에 5분이든 10분 이렇게 명상을 하고 하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명상 자체가 어떠냐면 집중력을 좀 더 키워주거든요. 명상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랬을 때 책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막 어렵게 암기를 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좀 더 흡수력이 좋아지는 거죠. 0.0001%라도.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이 필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있다거나 뭐 내일 뭐 어떤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러기 전에 명상을 하고 하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한테는 뭐지 훈련,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적인 기준을 별로 말하진 않죠. 예, 절대적인 기준을 잘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게 꼭 맞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해요. 언제 뭐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조용한 장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 그만큼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옆에 뭐 노래를 틀어놔도 명상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하수들은 조용한 장소를 좀 찾는 게 좀 더 중요하죠. 조용한 장소를 좀 찾아서 명상을 해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 가면 더 하겠죠.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게 좀 더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일단 반가부 자세를 하고 눈을 감은 다음, 근데 여기 보시면 반가부 자세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뭐 명상 센터나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면 어떠냐면 가부좌 자세를 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가부좌 자세가 갑자기 하시면 이게 좀 잘 안 되죠. 가부좌 자세가 그거잖아요.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양쪽이 이게 균형이 안 잡히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냐면 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 쪽에다가 이 방석을 엉덩이 쪽에다가 딱 깔면 넘어지지 않고 딱 자세가 잡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자세를 막 이렇게 막 각 잡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뭐 수련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반가부좌 자세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반가부좌 자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양반다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앞바다리, 이 자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산만한 거를 좀 덜 보기 위한 거죠. 아무래도 집중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양 손바닥은 이제 하늘 위쪽을 향하게 한다면 무릎 위에 놓는다 이렇게 했는데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하죠. 양 손바닥을 하늘 위로 향하는 건 같은데 이제 양손을 이제 포기해서 단전 아래쪽에다가 두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아니에요. 이 자세로만 할 것 같았으면 걷기 명상, 설거지 명상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자세를 잡고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자세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바다리에다가 무릎에다가 올려놓지는 않고요.
단전쯤 되는 데다가 양손을 포개서 양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이제 손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죠. 심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 있지 당연히. 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경우는 코끝에 이제 들숨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 공기가 나가는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하셔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데 알아보셔도 코로 하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 심장 명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호흡은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코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랬을 때 약 3차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명상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단전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단전으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약 3차례 정도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죠. 그럴 의미로 하는 거지, 단전으로 하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단전 호흡을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명상하고 단전 호흡하고는 같다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단전 호흡은, 이 단전 호흡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전 호흡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서, 수주천이 어떻고 대저천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이제 온몸에 원활하게 흐름이 좋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아무튼 굳이 내 이 깊은 숨을 단전까지 끌어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명상이 잘 될 때는 1시간씩 하기도 하고 2시간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심호흡을 한 3차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머지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숨을 쉬셨던 그 패턴으로 그냥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코로 조금 이렇게 뭘 하시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온몸에서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수면 명상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면 근육이 이완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면에 빠진다고 하죠. 최면에 빠지는 거하고 약간인지 많이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몸에서 힘이 좀 많이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자세가 이렇게 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부좌 자세를 하니까. 근데 이게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구부정하게 돼요. 그죠? 구부정. 이렇게 안 쓰죠. 잘못 썼네. 구부정이라 쓰죠. 구부정이라 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을 아직도 못했어요. 아무튼 구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허리가 약간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그랬지만 머리 있고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팔이 있고 다리 있고. 그러면은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제가 해보니까 의자 있죠, 의자에서 이제 반가부좌 자세를 하고 의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 뒤에다가 쿠션을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 근육도 힘이 빠지는 거죠. 근육을 유연시키면 이게 이 쿠션이 허리를 좀 잡아잡고 좀 꼿꼿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유연시키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쿠폰 아니 쿠션 같은 게 있는 의자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쿠션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 쪽에도 이제 근육이 좀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심호흡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호흡은 약 한 3차례. 이제 내가 이제 명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근육 이완을 한 다음에 계속 깊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여러분들이 하던 원래 패턴대로, 원래의 습관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상이 끝나면,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명상이 끝나면 밝은 미소를 짓고 눈을 뜬다, 이렇게 돼 있죠. 밝은 미소를 짓고, 어, 이제 밝은 미소를 짓는 건 저는 약간 강제적으로도 밝은 미소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보통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맨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을 하나요?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감사하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좀 나쁘게 바라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죠? 저 본 적이 있으세요? 일면식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그쵸? 저 또한 이기적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항상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그냥 이해하기 편한 대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언제 봤다고?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랑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줄 때도 제가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입버릇처럼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되고 싶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자꾸 이런 말들을 내뱉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우주에 좋은 기운들, 좋은 길을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함을 통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안 생길 때가 더 많았겠죠. 저도 사람인데 영상을 찍으면서. 하지만 끝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그랬던 말든 이번 영상이 또 사람들이 시려를 눌렀던 말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우주에 좋은 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내가 누군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 남자니까 여자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선물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자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간쓸게 다 빼서 막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준 선물이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으면 고마운 거고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다른 선물을 또 주려고 준비를 하겠죠.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왜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하거나 베푼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배려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뭐 나쁘게 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또 좋은, 전 남자니까 여자를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하고도 같아요, 7번은. 그래서 명상 끝나면 약간 억지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눈을 뜨면요, 나한테 밝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 여지껏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매매에도 적용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간 강제적으로도 하면
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도 막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근데 이게 많이 말을 하시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에 감사하게 되고요, 별거 아닌 거에 사랑하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거 낯간지러서 이거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는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감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더 많이 떠올렸던 사람인지라, 이게 다른 남자 구독자가 들을 수도 있고 구독자가 아닌 사람이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사랑해? 미쳤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있었다라는 거죠. 불과 뭐 한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랑한다는 감정, 사실 십몇 년 전이라기보다는 한 4, 5년?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내뱉어도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7번이 아무튼 제가 길어지는데, 7번이 좀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명상을 좀 통해서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장구가 빵빵해질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